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히려 강수를 들고 나왔는데요. 배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정권 위기 탈출에 망언 논란을 활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5.18 조사위원들 추천을 거부한 데 대해서 이 사람들 자격이 충분하다, 다시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는 아직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다시 기존 의원을 재추천하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5.18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다. 바른미래당도 5.18 조사위원 추천에 대해서 재추천하든지 아니면 추천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반응도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호,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국민적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당의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이유로 하여 정치적인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희는 자격 요건에 분명히 부합한 위원들을 추천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 추천한 의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죄책 기피 회피의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저희 당은 가장 필요한 분야에 골고루 대표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추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왜곡 세력의 프레임을 씌우고 또 그 정점에는 저는 청와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위 위원 추천을 한 것은 1월 14일인데 청와대가 무려 한 달이 지나서 위원 자격 문제를 삼아서 거부했습니다. 이 방미 중에 이렇게 청와대가 국회의 추천을 거부한 것은 한마디로 청와대의 신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단히 무례한 사례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청와대 정치가 여의도를 이렇게 점령하게 되면 여의도에서 해야 될 민생 정치는 실종되고 많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김영주 의원께 먼저 좀 물어볼까요? 네. 사실 5.18 망언과 청와대의 5.18 조사위원 추천 반납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와중에 일어난 일이고 그와 관련해서 뭔가 자유한국당이 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게 일반적인 정서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불쾌하다, 무례하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 기본 요건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과연 이제 역사학자냐 또 법학자냐 이런 여러 가지 5년 이상 경력이 있느냐라는 데 대한 어떤 시시비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5.18 조사위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미션이랄까요? 의미는 그야 가지 의혹의 어떤 실제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그대로 이렇게 인정하는 차원에서의 예. 정말 그동안에 못해왔던 조사를 추가적으로 하기 위한 건데 처음부터 저는 첫 단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권태호나 이동욱 이 두 부분은 5.18 민주화 운동 자체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근거가 있는 것이냐, 예. 그 상태의 피해가 정말 진짜 있었던 것이냐 이런 데 대한 문제
의식이기 때문에 개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그 자유한국당의 5.18 민주화 운동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 인정하는 속에서 또 법적 속에서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그 5.18 말하면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다른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운동과 관련해서 명단 공개한 적이 없고 명단 공개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 할 수 없는 부분을 계속 잡아서 하고 혹은 실제적으로 뭐 말하자면 북한군 개입이라고 하는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려고라는 목적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아젠다로 세팅되니까 그것 자체를 밝혀야 된다. 잘못됐다는 걸 밝혀야 된다고 입장이 갈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기본 자체의 어떤 5.18 그 말하자면 왜곡에 대한 차단하는 의지를 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천된 인사들이 갖고 있는 그야말로 개를 넘어서는 스탠스가 있다면 철회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특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사위원 추천 가지고 이제 핑퐁하는 게 5.18 망언 관련된 논란을 다른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지금 전당대회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엄청나게 많은 테러키 세력의 압박을 못 이길 수도 있어요, 나경원. 예. 그걸 의식해서 본인의 의중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그 나경원 대표가 얘기하는 어떤 이유 자체도 충분히 그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권태호 같은 분들은 사실은 보병이고 육군이고 그런데 예. 실제로 말은 어떻게 하냐면 군사 전문가로서 헬기 소총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군인도 필요하다는데 그러려면 공군을 추천해야죠. 근데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 나왔다시피 이분들이 물론 이제 역사 교관도 있다, 군사 문제 연구소 있습니다만 과연 5년 정도의 정확한 어떤 역사 연구자라서 또 예. 국방학자로서 일했느냐 하는 부분은 명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 헬기 소총이라고 하면 공군이라든지 헬기 부대에서 나왔어야지 왜 보병 사단장 출신을 그렇게 추천해야 되는지도 앞뒤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지금 이 특별법에 보면 당에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7조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예. 그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이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인데 예. 여기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추천하는 사람들을 대통령이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된다 이런 건 사실은 없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할 때는 대통령도 임명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 위원으로 추천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예컨대 판검사, 공보안무관, 변호사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거나 뭐 대학에서 관련된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라거나 그다음에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 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했다든가 뭐 하여튼 그 진정성이나 경험 측상 이 사람은 전문가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임명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2명은 사실은 이 요건에 안 맞는 것으로 저는 지금 제가 예.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것을 우리 야당에 대해서 뭐 왜 간섭하느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런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는 사람으로 좀 다시 좀 정비를 해서 추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이제 그렇게 안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진정성 의심하는 측의 얘기와 이제 제일 야당의 자존심이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진영 변호사한테 법률적인 것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네네. 그다음에 정치적인 부분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영희 변호사께서도 청와대 판단처럼 좀 그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셨는데 최 변호사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상당히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5.18 진상규명법상의 7조에 있는 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봤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결국 그 9명의 위원으로 돼 있는데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정부 여당 측의 추천 인사 4명, 그리고 정부 여당 이외에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에 추천하는 것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추천위원 자체의 견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결국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천이 되면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임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고 더불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명문 규정조차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상에는 결국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결국 그 누군가를 그대로 해서 결국 그 선임을 임명하도록 하는 강행 예. 규정으로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 더불어서 헌법적인 취지에서도 제가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법안을 국회에서 가지고 왔을 때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마음에 드는데 일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을 때는 법 전부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법 내용 일부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체에 대해서 9명에 대해서 국회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어떤 입법적인 어떤 그 통과하는 거부권 행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부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전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법률 입법의 어떤 거부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중에서 한국당이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서만 달랑 거부한다라는 것이 과연 헌법 법리상도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예.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 추천권을 포기하라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와 같다라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그와 같은 전례가 돼서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지금 민주당의 어떤 추천하는 인사의 어떤 왜곡된 그 어떤 인식을 가졌다는 그 비판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왜곡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결국 인적 구성의 다양성과 인적 구성 내부의 견제와 균형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이와 같은 그 한국당의 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적으로 그 관련되는 법에 위반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 변호사께서는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에 추천한 조사위원 재추천하도록 한 것은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으로 헌법적으로 보십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 예. 아직까지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검토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임명한다라고 돼 있을 때 네네.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임명한다니까 임명해야 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임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임명한다는 것은 이른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명문 규정상. 이 부분은 아까 노영희 한마디만, 변호사 의견하고 예. 좀 다른데 노 변호사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예.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그렇다면 밑에 있는 그 규정의 요건에 맞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동욱 씨하고 권태호 씨하고 두 분이 지금 요건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5가지 정도 요건이 있는데 아마도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이동욱 씨는 사호의 역사 고증, 사료 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아마 여기에 맞는 거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이분이 이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는 뭐냐면은 뭐 역사 사건을 검증해온 전문가라는 식으로만 얘기했지 이 요건에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예. 하나. 그 권태호 씨는 그럼 여기 해당이 되느냐? 보면은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혹은 역사 고증 뭐 사료 편찬 연구 활동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실 권태호 씨는 아무 것에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분은 그 아마도 예비역 준장으로서 뭐 군 출신이긴 하지만 요건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 일단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요.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권태호 작전차장과 관련해서는 군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육군 3사관 학교에서 교수 요원으로 강의한 이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 자격 요건 충족으로 보는 모양이에요. 안 맞죠. 왜냐하면 이번에 항의 그거예요. 여기 보면은 군사안보 관련 분야에서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직에 5년 이상 재직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교수 요원으로 근무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 요건에 안 맞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예. 또 하나는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지금 최진현 변호사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뭐 전체를 거부하든지 아니면 다 받아들인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얘기 여기 하나도 안 써 있고요. 처음부터 추천이라고 하는 건 요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했을 때 임명하는 것이지 요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예.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말씀드렸듯이 법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다시 국회에 다시 보내는 것은 그건 이제 국회에 대한 존중의 의미라는 것이죠. 예. 결국 일부만 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헌법 법리적으로 맞는지는 거기에 분명히 그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는 법리라는 거죠. 자, 게 잠깐만요. 어디냐고. 자, 초반부터 뜨거워지는데요. 대체로 보면
이렇게 초반에 좀 열띤 토론이 시작이 되면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토론이 열뛸수록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공정한 토론이 됩니다. 되게 이럴 때 가장 시비를 많이 거는 분이 또 차명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부터 계속 손들었는데 왜 나를 안 시켜주느냐. 이번에도 만약에 김영주 의원 했으면 분명히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먼저 이야기하시죠. 네, 사회자께서 이제 좀 이렇게 엄정 중립을 취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중립 취하고 있죠. 네. 예. 글쎄요. 저는 일단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예. 법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그림 설명부터 하면은 분명히 5.18 그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이 헛손질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역시 또 헛손질이다. 그러니까 헛손질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 이제 그림 보면은 자유한국당 투수가 완전히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났는 대로 던졌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이렇게 흘리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치려고 해가지고 역시 또 헛손질 대 헛손질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뭐 자유한국당 새 의원이 잘못한 거는 이미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법적으로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관련해서 이걸 왜 두 사람을 제척한 게 어떤 문제가 있냐. 보세요. 제7조 위원회의 구성동 2항 4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역사 고증 사료 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종사. 재직이 아니에요. 그 전에 4개 항목은 다 교수, 변호사, 판사 다 재직인데 요거는 법의학과 그다음에 역사 고증 사료 편찬은 종사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종사의 사전적 뜻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함, 어떤 일을 일삼아서 함, 어떤 사람을 조차 섬김.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자 이동욱 씨, 권태호 씨가 자 과연 제대로 종사했냐? 이동욱 씨 저기요 월간지 기자하면서 기자하셨으니까 알잖아요. 기자들이 주로 5.18과 관련해서 다 사료를 다 연구하고 이거 그러면은 앵커님 이거 사료 편충 역사 고증에 해당 안 됩니까 이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밝히고 아니, 싶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만 기자 출신이시니까요. 예. 그 부분은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정치부 기자를 5년 이상 했다. 그러면 언론계에 종사한 것은 맞지만 정치를 5년 종사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이분이 쭉 했던 여러 가지 기고한 거, 강연한 거 이걸 다 봤거든요. 상당히 5.18 관련해서 사료에 입각해서 김광덕 본부장은 어디에 네. 종사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제 얘기 마저 할게요. 예. 그러니까 시간 잡아먹는다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사료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연구 활동에 종사한 겁니다. 그리고 또 권태호 씨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를 5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교수, 그다음에 작전사 참모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 군대 작전에 대해서 5년 동안 이 사람이 종사한 겁니다. 이것을 선생들께서는 이걸 갖고서 무슨 이게 재직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재척 사유에 해당된다, 자격이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할것 것을 같으면 자격 저는 요건을 잊을 안을 수 왜 없고 넣어요? 또 그것에 대해서 자 보세요. 아까도 나오는데 청와대 김 대변인 왜 대변인이 자기가 그걸 판단합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도장을 찍어서 국회에서 이거 해당된다라고 청와대 해서 보낸 대변인이 겁니다. 판단한 것은 아니고 청와대가 이러한 이유로 재추천을 요구했다라고 발표한 거죠. 그거는 있잖아요. 저거는 아까도 저 최진영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까마귀 울지 마세요. 제 얘기가 맞아요. 내가 국회 2번 한 사람이에요. 이게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내온 것에 대해서 제척할 때 특정 사안을 꼬집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얘네들만 안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차기환 변호사는 되지만 이두구 권태호 씨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게 이런 이상한 사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너무 혼자 길게 하시면 또 공정성 논란이 있으니까 제가 또 이따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명진 의원 말씀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그림 보고 상당히 느끼는 바가 있고요. 참 잘 포착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논점은 5.18 조사위원 추천이 적절했냐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정치적인 의미까지 같이 짚어주셨어요. 그거는 쟤는 법만 했고요. 네. 정치적인 조금 이따 할게요. 지금 이거 헛손질 때 이거는 이제 헛손질이 정치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따 얘기하셨으면 의사 전달은 더 충분히 좋았을 된 것 텐데. 같아요. 충분히 된 것 같고. 그렇죠. 예. 자, 김영주 의원이 한마디 들으셨으니까 그거 하고 예. 네. 우선 뭐 자격 요건에 대해서 그야말로 지금 현재 권태호 씨 같은 경우는 학술을 했다 하지만 여기서 교수, 부교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그분이 했던 것은 사실 초빙 교수고 그런 어떤 교수, 부교수를 했을 때는 정확한 정교수 이상, 패컬티에 오래 있었던 5년 이상 정교수, 부교수 있었던 전임 강사 이상의 어떤 경력을 요구했던 것 같고요. 지금 차명진 의원처럼 얘기하면 기자들이 기사 쓴 것이 다 학술제 논문 쓴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점을 가져야 돼요. 물론 미국 같은 데는 개인 저술가들이 있습니다. 책을 제대로 써서 학술제 논문을 기고했느냐, 5년 이상 그런 경험들을 얘기할 수 있느냐 하고 예를 들어 월간지 같은 데 럽보를 쓴 거하고를 같이 얘기한 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 동사라고 하는 건.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앞에 얘기했듯이 사실은 자격 요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요건을 충족했을 때라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으면 이 조항을 왜 만들어내냐 하는 겁니다. 예. 자, 김광덕 법무장 의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5.18 조사위원 재추천을 직접적으로 좀 거론한 건 그 다음에 하고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 저는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금 한국당의 입장은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의 신한국당 시절로 아예 리셋을 해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어떤 의미시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5.18 그거로 인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일종의 이제 수사를 하고 네. 그때 당시 검찰이 기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정신으로 들어가서 5.18 민주화 운동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예.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막 현재 그 민주화 운동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또 다른 거에 격가지를 갖고 시비 거는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렇게 가야 총선 대선에서 활로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제 인식 전환제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요 재추천 문제에 대해서 강론을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제 워낙 그 청와대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5.18 망언을 한 걸 계기로 추천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타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무슨 그 위원회 무슨 성향 갖고 이렇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처럼 자격 요건이 방금 거론한 그런 것들이 거론됐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약간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교수 요원을 지는 게 과연 교수로 볼 수 있느냐라든가 그다음에 월간지에서 이러한 5.18에 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당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온 주로 기사를 써온 게 그거를 연구를 종사해온 거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예. 이 청와대가 이거를 자격 요건 미비를 이유로 일반적인 이유로 지금 일단은 거부를 했는데 청와대가 이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어야 좋지 않았는가 하는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거는 한국당에서는 아마 이 5.18 망언하고 좀 분리해서 예. 좀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쟁을 좀 거치되 한국당이 그러나 이 문제도 전향적으로 세가지고 아예 새로운 발상의 전환에서 재추천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아예 추천권을 반납하라 하는 거는 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오버한. 여당이 이야기한 건 아니고 바른미래당이 여당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바른미래당도 했는데 여당과 나머지 3당이 예. 이런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이야기는 한게 했죠. 나오죠. 예. 취지의 얘기는. 예. 그런데 김정욱 교수, 이거 이러다가 조사위원회 제대로 꾸리기는 하겠습니까? 아마 그게 뭐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야당의 추천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이거든요. 국회를 존중한다는 건 국민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에 바탕이 있는 건데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이종명 국회의원에 대해서 잘못된 역사관이기 때문에 공식기구가 제명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와 유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만약에 진상조사위원으로 다시 한번 재추천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그분들이 하고 있는 진상조사 내용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많은 분들이 이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유한국당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걸 다시 한번 좀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게 아니라 예.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분들로 재추천해서 자유한국당이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올바른 역사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타협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 스스로가 저희 잘못된 역사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도 그것들을 일정하게는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이거 뭐 재추천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논쟁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이동욱 이 기자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뭐 불특정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사격과 성폭행, 고문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광주는 소수 선동가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예.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진상조사를 하게 되신다면 보편적인 많은 국민들이 그 조사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좀 재추천하시는 게 다른 분으로 저는 그게 타당한 방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첫 번째 이슈를 다루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차명진 의원, 최진정 변호사가 또 한마디 계속 원하시니까 네, 짧게 발언할 기회를 정말 드리겠습니다. 짧게 차명진 의원님 먼저. 네. 예. 네, 제가 짧게 얘기했어요. 그 자꾸 그 이동욱 씨나 권태호 씨가 무슨 뭐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얘기들 하시는데 이분들 저기 막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분들은요 나름대로 자기가 그 어떤 그 사료를 갖고 거기에 입각해서 북한군 개입 주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얘기를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래서 청와대에서 북한군 개입 때문에 이분들을 추천을 안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청와대의 입장을 옹호하는 분들이 저 옆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이분들이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것을 보자. 특히 이분들이 많이 지금 관심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쪽에서 얘기한 진위를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제가 그 말씀 드리면 또 내가 또 차명진 의원 발언 갖고 또 트집 잡는다고 이야기할까 봐 얘기도 못 하겠고 참 속이 터지고. 다 하셨네, 근데 얘기 거기서. 자, 하여튼 제 얘기는 최진영 변호사 뭐냐? 의견은 아니, 그래서 들어볼게요. 하여튼 이런 짧게 하기로 예, 했잖아요. 짧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대통령께서는 이분들을 요즘에 그 북한군 개입설이 나와서 한국당이 공경에 처한 이 상황에 딱 3개월 기다리시다가 왜 이때 이분들을 제척하셨는지 예. 이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김광덕 3개월 아니라 1개월입니다, 참고로. 김광덕 부장은 지금 얘기를 하시기를 한국당이 이 정도는 또 양보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한국당 사람들 자존심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국당만큼 헛손질 하신 거니까 예. 철회를 하셔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 말씀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어떤 분은 배공개안과 차명진 의원만 너무 마이크를 많이 줘가지고 너무 뭐 좀 혼자만 저기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난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차명진 의원 너무 깐다 막 이러는 분도 있고 참 제가 괴로워요. 후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1대 5니까 좀 감안했어요. 예, 저는 법률적인 것 좀 네. 두 개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과연 청와대가 이걸 거부할 권한이 있느냐. 말씀드렸듯이 5.18 진상규모법에 거부할 권한에 대해서 전혀 규정 자체가 일단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왔는 것에 대해서 법률안을 이의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부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유를 들어서 보내고 그렇게 되면은 국회가 새로 재의해서 그것을 다시 청와대에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5.18 진상규명법상에 청와대에서 이 임명과 관련해서 그것을 제의 요청하거나 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더불어서 아까 계속 뭐라고 하셨냐면은 한국당에서 좀 해서 사람 좀 바꿔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했다고 하면은 과연 지금까지 청와대는 지금 예컨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같이 어떤 공정성과 중립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변경 요청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 그와 같은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청와대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패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듣고 또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5.18 망언과 관련해서 대구시장이 권영진 시장이죠. 광주시장에게 사과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상식 이하의 망언에 대해서 시장님과 광주 시민들께 중심으로 사과한다.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요.
좋아 보입니다. 우리 패널들의 의견을 좀 듣기 전에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이 망언에 대해서 분노했는지 집회가 있었죠. 잠깐 보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만원, 전두환 포함한 모든 5.18을 능멸하는 5.18 반 5.18 민주주의의 오적을 역사의 무덤에 완전히 묻어버립시다. 탈북자분들이 오늘 3분이 오셨는데요. 이분들이 80년 5월 광주에 간첩으로 파견됐다고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지만원 씨한테. 여기 이제 이명선 여장, 윤곽도 불투명한데 광주에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거기 해당하는 광주 실존 인물이 있는데 이분들을 좀 찾아달라. 이분들을 좀 다 찾아서 이게 본인이 광주에 안 왔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5.18이 일어났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광수로 몰아였습니까? 왜 2번 죽입니까, 탈북자를? 웃기는 사람이라고요. 돌아가신 분들이 167명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북에서 온 분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상자가 2,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아 돌아가서 북으로 다 갔단 말입니까? 그러면 전두환이는 못 했습니까? 예, 김영주 의원, 네. 대구시장의 사과 문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로 이 문제가 조심해야 될 것은 지역주의로 붙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이 국회에서 해야 될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역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의 과정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인데, 자칫 잘못하면 지역주의로 흘러설 경우에 다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는 길이라고 보고, 권영진 시장이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에,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에 그만한 정상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대로 평가하고 인정하는 그분들이 대다수다, 이런 것을 권영진 시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이 일부 태극기 부두의 멤버 사람들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아니 잠깐만. 그 권영진 시장이 얘기한 거는 잘했다고 그러면서 그거 자유한국당 사람으로서 잘했다고 그러면서 왜 자꾸 그 세 사람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얘기한 거는 자유한국당 전체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좀 안 맞잖아요? 대구시장님이 문자를 보낼 때 개인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제 얘기한 의미를 거예요. 보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그 대구시장이 대구의 어떤 공적인 그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그 과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정도면은 상당히 자유한국당의 비중이 있는 그 발언인데 그것은 뭐 그냥 그 대충 그 개인적으로 양심에서 잘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서 그 다른 의원들 뭐 얘기한 거는 뭐 자유한국당 전체로 다른 의원들이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추천위원들의 내용 자체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줘봐요. 왜 지금 그 세 사람이 그 북한군 개입과 관련해서 망언한 거하고 나경원 의원이나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이 추천한 문제는 애둘러서 별개 보호하는 문제예요. 거잖아요. 그걸 또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섞어서가 제가 아니라 그래서 앵커님 그것이 지금 망언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한국당에 인정한다면 태도를 바꿔야죠. 저것도 틀린 논리예요. 그 망언하는 것을 문제 삼으면 그러면 대통령이 이치 안 맞는 위원 선정 반대한 거를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 잘못했으니까 이것도 그럼 우리 그냥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광덕 부장 얘기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이치상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포인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차명진 의원하고 저하고 주파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나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안 되세요? 예. 참 섭섭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세 사람이 망언한 거하고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의 위원들을 우리가 무조건 청와대에서 제척한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는 별개 문제라니까요. 그 부분을 그런 좀 점을 보지 짚어보자라고 하는 마시고 건데 자꾸 그렇게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나 대구 저 좀 자꾸 그만 좀 끌어들이세요. 자, 최진영 변호사 의견 들어볼까요? 예, 사실 저는 고향이 대구고 제2의 고향 처갓집이 광주라서 또 거기다가 이게 우리
권영진 대구시장님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셔서 이 예. 그 페이스북 친구인데 오늘 이 글을 직접 봤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뭐라고 쓰셨나 봤더니만 광주와 대구가 맺은 달빛 동맹이 이 일로 위축되거나 악화돼서는 안 된다. 예. 나름대로 이 대구의 시장님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씀을 전 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근데 좀 약간 아쉬웠던 것은 처음에 보니까 광주시장님한테 문자를 보냈다라고 썼는데요. 예. 문자 보낼 게 아니고 직접 좀 전화를 한번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예. 더불어서 지금 그 페이스북에 봤더니만 밑에 댓글이 한 356개 정도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70% 이상은 이 그 권영진 시장님의 어떤 그 발언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이 있고 그중에 조금 그 중도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과 함께 일부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서 비판적인 견해도 없진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광주와 이 대구 간에 지금 옛날엔 88 고속도로라고 하다가 예. 지금은 광주 대구 고속도로 또 일명 달빛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그것을 좀 통해서 동서간에 좀 더 화합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지금 대구시장님이 잘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빛 동맹, 달빛 고속도로는 달구벌, 빛고울 그렇습니다. 뭐 이것을 이제 합친 건데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뭐 대구시장이 광주시장한테 저런 거 보내는 것 뭐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지금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해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의 망언도 아니고 대구시 의원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3인조가 그런 망언을 한 것인데 대구시장이 사과하는 것을 자꾸 확대 해석하면 뭐 대구 사람들이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대구시장도 이야기했듯이 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장으로서 공적인 거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자유한국당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것을 밝힌 거니까 그 사람도 자유한국당의 한 부분이고 또 세 사람도 자유한국당의 소속 의원들이니까 그 부분을 놓고 따지는데 왜 이 부분은 크게 다루고 왜 이 부분은 아닌 것처럼 다루느냐라는 차명진 의원의 발언을 제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군요. 대구가 어디입니까? 한국당의 일종의 심장부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한국당의 심장부인 대구시장이 저렇게 얘기한 것의 의미는 저는 상당히 크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